안녕하세요. 네,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가는 남자 최성훈입니다. 오늘도 카페에 왔다는 기분으로 한번 진행을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파이로 배우는 하네스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난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책에 대한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파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파이에서 사용하는 기본 도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키워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쭉 그 앞에 1, 2, 3, 4, 5, 6 뭐 약간 개호 느낌의 글들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살펴봤었습니다.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좀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1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로 넘어가기 전에 요 노트를 하나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하이 노트. 자, 1부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노트가 하위에 하나 추가가 됐죠. 제목이 저장이 안 됐나? 저장됐는데 다시 네, 저장됐죠. 그리고 얘를 도킹으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도킹 해놓고 약간 축소를 좀 할게요. 축소를 해놓고 이렇게 옮겨놓고 일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위치를 바꿨으니까 저장했고요. 파이라는 작은 하네스 이해하기. 파이 자체가 하네스인데요, 아주 작은 미니멀 하네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부는 이 책의 입구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아직 설치 명령이나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PI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잡아봅니다. 파이는 단순한 AI 채팅 도구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파이를 AI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터미널 하네스로 설명합니다. AI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터미널 하네스. 터미널이란 건 까만 배경에 글씨를 입력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대화를 하거나 고창을 의미하는 거고요. 모델이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읽고 수정하고 명령을 실행하고 작업 흐름 안에서 움직이려면 그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낯설고 터미널 화면에도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려운 개념을 외우기보다 먼저 세 가지 감각을 익힙니다. 파이는 모델이 아닙니다. 파이는 모델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작업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실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하네스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네스는 장식이 아닙니다. 하네스는 모델에게 도구와 공간, 규칙, 기억, 실행 흐름을 붙여주는 구조입니다. 제가 가끔 그 문서를 뭔가 정리할 때 잘 쓰는 도구가 있거든요. 드로아이오라고. 얘는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툴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려볼게요. 뭘 그리고 싶냐면, 자, 요거에 대한 걸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네스는 모델에게, 자, 일단 하네스가 주어죠. 하네스. 나중에 이 그 인간미의 이 다이어그램 그리는 툴도 한번 기능을 넣어볼까 싶습니다.
자, 하네스가 누구에게? 모델에게 제공을 한대요. 뭘 제공을 할 거냐면 도구. 자, 또 추가합니다. 도구,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공간. 공간. 이 하네스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표현하는 분들에 따라서 이 명칭을 좀 다르게 하긴 합니다. 우리는 지금 김동학 대표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분이 정의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규칙, 규칙, 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기억하고 실행 흐름. 기억하고 실행 흐름. 자, 얘네를 좀 크기를 줄여볼게요. 얘를 스타일 복사를 한 다음에 얘네를 다 선택하고 스타일 붙여넣기. 크기인가? 크기 복사.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써가지고. 네. 진짜 오랜만에 쓰네. 크기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아지고요. 얘네를 이렇게 세로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도구, 공간, 규칙, 기억, 실행 흐름. 자,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스타일로 배치해서 왼쪽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간격을 수직으로 분배를 하면 이렇게 나눠지고요. 도구가 굉장히 좀 쓰기 좋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네스가 모델에게 제공한다고 하죠. 자, 붙여주는 구조입니다. 하네스는 장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가 하네스라 그랬잖아요. 하네스인데 작은 하네스, 아주 작은 하네스다. 그러니까 파이는 하네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네스는 지난 영상에 의미를 붙여놨는데 볼까요? 하네스 엔지니어링 뜻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주 아마 유튜브나 검색을 해보시면 이 마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찰을 안전하게 끌게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힘든 부분을 통제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마구 같은 거죠. 도구도 주고 공간도 주고 규칙도 주고 기억도 주고 실행 흐름을 붙여주는 구조. 이게 하네스다. 자, 작은 하네스는 뭐다? 파이다. 파이. 작은 하네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뭔가 일 처리를 할 때 특정 도구를 쓰거나 공간을 활용하거나 규칙을 따르거나 기억을 활용하거나 실행 흐름, 워크플로우라는 어떤 특정 흐름의 순서에 맞게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 모델에다가 붙여주는 작업을 한다. 그럼 모델이 처리할 때 얘네들 이제 활용을 해서 쓴다는 거죠. 이 모델이 뭐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LLM이다.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고,
모델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얘네들은 이제 그 프로바이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모델에는 다양하게 뭐가 많죠. 모델이라는 걸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용어를 아마 제가 여기 기본 도구인가? 어디다 썼지? 용어를 아마 여기다가 넣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여기다 넣었던 것 같은데, 모델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겠죠? 저도 좀 정리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서. 용어를 좀 따로 뺍시다. 네. 네, 여기서 노트를 하위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하위 용어 정의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표를 넣어볼까요? 표를 넣어서 번호 일단 넣고, 그 다음에 항목 용어 그리고 열 추가해서 설명, 그리고 열 추가해서 비고 하나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번 지금 모델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모델. 이거는 이제 그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LLM 모델이라고 명칭을 줄게요. 라지 랭귀지 모델. 이 프로바이더는 자, 추가를 또 행 추가해서 2번 프로바이더. 네. 여기는 뭐 오픈 AI 또는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또 엔트로픽, 엔트로픽이 있죠. 그리고 이 모델은 그럼 여기서 오픈 AI는 챗 GPT가 될 거고요. GPT. 자, 요것도 표 안에서는 AI로 채우기가 안 되고 있어서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모델 목록을 보여줘, 설명해줘, 뭐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오픈 AI는 프로바이더고, 네. 이런 식입니다. 그죠? 지금 GPT가 5점대인데, 그죠? 이런 게 이제 모델이에요. 그럼 이 각 모델의 명칭인데, 이 명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오픈 AI 말고, 다음은 구글이 제공하는 모델 목록을 보여줘. 이렇게 해서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제미나이 사용하는 게 있고, 최근에는 제미나이 이제 3점대죠. 이게 지금 제가 그 모델 붙어 있는 게 최신 모델이 아니어서 과거 버전에 대한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모델이라는 게 특정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놓고 모델에 대한 정의를 여기다 아예 넣어버릴까요? 모델의 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줘, 설명해줘,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딱 말로 표현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자, 모델이란 무엇이냐? AI 모델은 프로바이더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만든 인공지능의 두뇌를 뜻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프로바이더가 스마트폰 제조사라고 하면 모델은 그 제조사에서 출시하는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명과 같습니다. 제조사 프로바이더가 같아도 기존 모델마다 성능과 가격, 특화된 기능이 다른 것처럼 AI 모델도 저마다의 특징을 가집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써주니까 이거 필요 없겠네요. 이거 삭제하고 이걸 기반으로 좀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카피해서 밑에다가 놓고요. 밑에다 놓고 위에는 지울게요. 지우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픽도 정리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AI로 채우기에서 엔트로픽도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좀 조용하고 좋네요.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클로드, 뭐 소넷이라든지 하이쿠라든지 뭐 오프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모델마다 성능이 달라요. 용도가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각 그 모델마다 특징을 갖고 있어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 건지를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소넷 같은 경우는 뛰어난 추론 그리고 코딩 및 시각자료 분석 성능으로 복잡한 작업을 정교하게 처리하는 최신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복잡한 학술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갖춘 고성능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논문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그런 것들 할 때는 이 오프스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넷 모델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간단한 명령들은 이제 가벼운 하이쿠 모델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델마다 이게 특성이 있어가지고 잘 선택을 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뭐 GPT 5.0대 와서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이미지 생성하는 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모델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요거는 그냥 검색을 하시면 최신 버전을 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론 논리 모델에서 이런 5.5, 5.5 프로, 5.4 뭐 미니, 나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하고, 멀티모달 모델, 이렇게 멀티모달이라는 건 이제 이 미디어의 그 다양성이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량 및 특화 모델, 경량화된 거,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고 최첨단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제 모델, 편집하고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요즘 엄청 핫합니다. 나노바나나보다 품질이 더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GPT 뭐 리얼타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픈웨이트 모델. 그러니까 이 모델의 명칭을 잘 보고 이 명칭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서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많이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거는 그렇게 특정 각각의 용도의 필요에 따라 학습된 AI 두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두뇌를 사용해서 이제 얘네를 이제 뭔가 가져다가 붙여주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뇌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터미널은 무서운 검은 화면이 아닙니다. 네, 터미널은 파이가 앉아서 파일을 보고 명령을 실행하는 작업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미널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터미널은 그냥 실행하는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터미널이 있고, 그러면 반대로 해볼까요? 터미널이 여기 있고 얘를 선을 이렇게 있고요. 네. 터미널에서 하네스 파일을 사용을 해서 모델에게 일 처리를 할 때 요청을 할 때 도구와 공간과 규칙과 기억 그리고 실행 흐름이라는 걸 붙여준다. 예, 그리고 처리가 끝나면 이 터미널에서 그 결과가 보이겠죠. 네. 그러면 이 터미널을 누가 쓰죠? 네, 사용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사용자라고 가정하고, 이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뭐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저처럼 이것저것 다 하는 작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우리 CEO 대표님들 되실 수도 있고 등등등 이 모든 이 터미널을 사용해서 하네스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자가 되는 거겠죠. 자, 누구든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하네스입니다. 어디로부터? 터미널을 사용해서. 이 터미널은 뭘 한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하네스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니까, 환경을 제공해 주니까 여기서는 터미널에서는 대화하듯이 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게 아니라 텍스트를 한번 해보죠. 터미널에서 할 수 있는 거,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쉘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쉘 명령이라는 거는 뭐 cd, 뭐 change 디렉토리, 그러니까 폴더를 이동을 한다든지, 뭐 ls 현재 디렉토리의 뭐 목록을 확인한다든지, pwd 뭐 현재 그 경로가 어딘지 확인하는 걸 출력을 하는 걸 본다든지, pwd라는 거는 이제 리눅스나 이제 맥 명령이긴 한데요. 아무튼 좀 이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도 그 git 배쉬를 활용을 하면 이런 명령들을 쓸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쉘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쓰는 걸 이제 쉘 명령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느냐? 도구를 호출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파일을 읽고 쓰고 그리고 수정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터미널이에요. 정렬을 왼쪽으로 해볼까요? 텍스트 왼쪽 정렬 이렇게 해놓고 얘를
없었던가? 나타났다. 네, 분립으로 해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미널에서 우리가 일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요. 쉘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도구를 호출할 수도 있고 파일 읽고 쓰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 하네스에다가 이제 명령을 주는 것들이 가능하죠. 커맨드 이거를 이제 CLI라고 부르는 거겠죠. CLI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UI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TUI 컴포넌트라는 게 있었고 이런 걸 이제 한번 보자고요.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터미널을 통해서 하네스한테 일을 시키는데 하네스가 모델에게 다양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모델이 일을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규칙이라든지 실행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좀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거를 캡처해서 저는 문서에 좀 담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거 나중에 요거를 이 안에서 할 수 있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용어 정리를 하는데 그림을 좀 앞에다가 좀 크게 그려놓고 붙여넣기 그림 붙여놓고요. 크게 놓고 됐죠? 얘 글씨가 작아졌네. 얘는 제목으로 바꾸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이런 거구나 파이가 대충 눈에 들어오죠. 모델이 뭔지 정리 좀 해놓고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용어를 이제 언제든지 필요한 용어를 추가하고 싶을 때마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따로 뭐 만들 필요 없이 원래는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잘 모를 때 이 상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채워야 되는데 요거를 표 안에서 AI로 채우는 게 좀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도 이제 저장해 놓고 자 다음 또 넘어갈게요.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책을 읽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죠. 이렇게 기술적인 것들은 좀 느립니다. 소설책이나 막 시도 좀 느리구나. 소설 같은 거는 막 훅훅 넘어가는데 좀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이제 몇 번 반복해 보면 이 책이 이제 점점 빠르게 이제 익혀지겠죠. 자, 터미널까지 왔습니다. 다음 1장 파이는 무엇인가? 자, 파이는 모델을 일하게 만드는 작은 터미널 작업실이다. 자, 터미널 작업실 이게 파이다. 터미널에서 요거를 이게 작업실이라는 거죠. 이게 일반 용어로 이렇게 풀어놓으신 거를 쓰려고 하니까 좀 살짝 뭔가 이 작업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신 건데, 제가 제 입에 딱 붙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살짝 작업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왜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가 있지?
죄송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작업실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나오죠. 파일, 폴더, 명령어, 작업 기록, 설정, 규칙과 연결하는 실행 환경이다. 실행 환경이라는 거죠. 네. 이 작업실, 이게 사실 이제 작업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실행 환경이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실행 환경이다. 네. 이런 그 모델이 이런 작업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환경을 제공해준다. 이 표현이 좀 더 이야기 저한테는 좀 쉬워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학습하는 방법들, 그 과정들을 그냥 그대로 좀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브이로그처럼 찍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의는 뭐다? 그 커리큘럼 짜고 그대로 있는 대로 스크립트 짜고 정해진 시간에 탁탁탁 해가지고 명료하게 전달을 드리는 게 강의죠. 이 영상은 강의가 아니라 제가 그냥 카페에서 혼자 뭔가 파이라는 게 있네? 하네스라는 게 있네? 공부 좀 해볼까? 공부 좀 해보자. 책을 좀 한 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는지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느려? 뭐 이렇게 막 느끼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제가 그 목차를 달아놓으니까 점프 하셔도 되고 2배속으로 보셔도 되고 자유롭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저의 속도대로 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에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작업 폴더에서 실행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 폴더라는 게 이제 아까 그 현재 디렉토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현재 디렉토리가 작업 폴더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처음 이제 파일을 실행하는 그 환경. 그러니까 파일을 실행한다는 거가, 파일을 딱 실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션이 열린다. 그러니까 세션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럴 때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션이 열릴 때, 파일을 실행할 때 세션이 열리는데 그 세션이 열리는 그 폴더가 작업 폴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를 해볼까요? 뭐 어떻게 해볼까? 세션 파일을 실행하는 시점에 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션은. 그리고 파일을 세션을 열 때 여는 디렉토리, 이게 바로 현재 작업 폴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작업 폴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이 이렇게 내가 생각한 나의 사고로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세션은 뭐다? 파일을 실행하는 시점에 열리는 것. 그리고 그러면 이 세션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다? 파일을 종료하는 시점에 닫힌다. 그래서 하나의 세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터미널에서 세션을 열고 파일을 실행하는 시점에 열린다고 했죠. 파일을 종료하는 시점에 닫힌다고 했어요. 이 세션을 열고 닫히는 순간을 이제 세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세션을 여는 디렉토리가 현재 작업 폴더다. 파일을 실행하는 그 시점의 디렉토리가 현재 작업 폴더다.
요거 기억을 잘 해놓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자기 말로 표현을 하고 그걸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려놓고 이미지화 시켜서 지금 제가 저는 모든 감각을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공부를 할 때 제가 지금 말도 하고 있죠. 그리고 손으로도 뭔가 이렇게 손짓을 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눈도 막 굴려요. 막 하늘 봤다가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리고 손으로 글도 쓰죠. 지금 타이핑하면서 글도 쓰고, 그리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시각화를 하고 있죠. 눈으로 보고 읽고 보고 시각화하고 그걸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나중에 다시 학습했던 게. 그래서 한번 딱 기억해 놓으면 잘 잊혀지지 않아요. 한번 공부할 때. 그래서 빠르게 막 서둘러서 많은 걸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처음에 한번 공부할 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몰입해서 정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다르실 수 있겠죠. 정리가 잘 안 되더라도 막 이렇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메타인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생각에 대한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내가 조금 더 내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나?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계속 검증하는 거거든요. 검토하고 이게 맞겠지? 확신이 들 때까지 학습을 잘 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계속 감찰을 해야 돼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 폴더가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실행이 된다. 그리고 그 폴더 안에 파일을 쓰고 수정하고 이런 명령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현재 디렉토리라는 게 있어요. 터미널에서 열면 터미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죠. 자, 이게 현재 디렉토리예요. 풀 경로죠. 전체 절대 경로인데 여기가 현재 경로인데 좀 요거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kdir, 요게 이제 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mkdir이라는 건 make 디렉토리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mkdir 이름을 인간미 하고 좀 파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인간미 빼기 파이 이렇게 만들고 cd change 디렉토리 이렇게 해서 인간미 파이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여기 바뀌었죠? 인간미 파이라고.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를 보고 싶으면 pwd 이렇게 하면 현재 디렉토리가 여기구나.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파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뭔가 실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세션이 열린다고 했죠? 세션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때 작업하는 폴더, 이 인간미 파이라는 폴더가 작업 디렉토리가 되는 거고, 그 디렉토리 안에서 명령을 내리면 자, 파일을 그 안에서 읽고 쓰고 수정하고 명령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고요. 그래서 파일을 어디에서 실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디렉토리가 어딘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파이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앉아서 일하는 작업실에 가깝습니다. 뭐 이렇게 일반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모델은 일하는 사람이고 현재 폴더는 책상 위 자료며, 그리고 도구는 읽기와 쓰기 명령 실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이, 도구가 손과 발이다. 그 좀 표현을 작업실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주신 것 같은데, 저하고는 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그려져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뭐 딱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네,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그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고, 저는 좀 이제 비율을 아직은 제가 정의를 내리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공부를 제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럼 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 파이라는 거를, 그리고 하네스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알게 되면 그때 가서 뭔가 다른 비율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죠. 네, 왜 하네스가 중요한가? 이 책의 중심 개념인 하네스를 다룬다고 합니다. 모델은 지능이고 하네스는 작업 환경이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깔끔하거든요. 모델은 아까 그 AI의 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네스는 작업 환경, 도구를 쓸 수 있고, 명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저는 심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모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델만으로 실제 작업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파일을 봐야 하는지, 어떤 명령을 실행해도 되는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이전에는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 이런 모델이 스스로 완벽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네스라는 게 이런 장치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모델이 스스로 이 했던 명령의 어떤 도구들이라든지 어떤 도구가 있는지 모르고, 얘는 순수하게 그 어떤 텍스트로 문자로 요청을 하고 문자로 답을 받는 형태가 되거나, 혹은 이미지를 넣고 문자로 받거나,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그 다양한 모달에 대한 답변을 주는 형태가 될 텐데, 그때 어떤 도구를 쓸지,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그 공간, 컨텍스트일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규칙, 공간이 디렉토리인가? 그리고 규칙,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기억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실행 흐름에 대한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네스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이 모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다는 거죠. 붙여준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다만 하네스는 도구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하네스는 필요한 도구를 적절히 주고, 위험한 도구에는 경계를 둡니다. 파이가 작은 핵심부를 유지하고 확장 기능을 바깥에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 공부, 회의록, 정리 같은 일도 자료를 파일로 두고 결과물 위치를 정하고 규칙을 적고 반복 절차를 만들면 파이가 그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은 무서운 검은 화면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거는 파이는 일하는 장소입니다. 터미널은 어렵고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터미널을 컴퓨터 안의 작업대로 다시 설명합니다. 터미널에서 중요한 것은 멋진 명령어를 많이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파일이 있는지, 어떤 명령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는 일입니다. 파일 관점에서 터미널은 특히 중요합니다. 파일은 현재 작업 폴더를 기준으로 파일을 읽고 수정합니다. 따라서 엉뚱한 폴더에 파일을 실행하면 폴더에서 파일을 엉뚱한 작업실에 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3장에서는 pwd, ls, cd 같은 기본 감각과 함께 파이 안에서 파일을 참고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흐름을 살펴봅니다. 터미널이 더 이상 무서운 검은 화면이 아니라 파이가 보고 움직이는 작업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장까지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 LS가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리스트의 약자고요. 터미널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까 제가
천지 디렉토리하고 한 칸 띄고 점점하면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ls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아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s는 이 폴더 안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줘라는 명령입니다. 네, 그 정도를 이해하면 돼요. cd는 이제 천지 디렉토리 폴더를 이동하는 명령이고, pwd는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출력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일부를 읽는 방법. 일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부의 목적은 실행이 아니라 관점 만들기입니다. 읽으면서 다음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파이는 모델인가? 모델을 감싸는 하네스인가? 네, 하네스인 거죠. 모델에게 실제 일을 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현재 디렉토리에서 뭐 도구를 알려줄 수도 있고, 어떤 명령을 실행할 건지, 그리고 기억,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한가? 도구, 공간, 규칙, 규칙. 네, 그리고 기억, 실행 흐름. 규칙과 실행 흐름. 규칙과 실행 흐름을 좀 붙여놓고요. 도구, 공간, 기억 넣고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규칙과 실행 흐름, 요게 중요하고요. 어떤 규칙을 따라서 실행을 할 건지, 어떤 순서로, 실행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일의 그 실행 순서, 흐름을 모델은 몰라요. 그래서 하네스에서 이걸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너 일을 해라 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규칙은 이런 규칙을 지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제공해준다. 도구, 공간, 기억, 규칙, 실행 순서, 실행 흐름,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현재 작업 폴더는 왜 중요한가? 현재 디렉토리 안에서 어떤 그 명령들을 실행했을 때 그 작업 폴더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파일을 읽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책임을 뜻하는가? 어떤 책임? 읽고 수정한다는 것은 어떤 책임이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함부로 이제 아무거나 읽고 쓰고 막 그 수정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읽기만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읽고 쓰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삭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수정을 하거나 뭔가 삭제를 하거나 이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파일이나 이런 걸 수정하거나 지우면 안 되니까, 혹은 읽어도 안 되는 파일도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정보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책임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의도의 이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뜻이죠. 내 일상 업무를 파일, 폴더, 규칙, 명령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일상 업무를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일부를 보라는 얘기고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건지는 뒤에 가서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2부에서 설치와 첫 실행을 훨씬 편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답은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시키려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전달하는 건지는 아직 몰라요. 그죠? 현재 작업 폴더는 왜 중요한지도 이제 알았고, 요 파일을 읽고 쓰고 수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이해는 해요. 그죠? 그리고 요 내 일상 업무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일부에서 꼭 기억할 것, 일부를 읽는 동안 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된대요. 파이는 하네스다. 하네스는 이런 거를 만든다. 그리고 터미널은 파이가 실제로 작업하는 작업실이다. 이렇게 실행 환경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1부를 마치면 파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감을 잡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작업실 문을 실제로 이제 열어본다. 파일을 설치하고 2부에서 이제 설치를 하는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세션을 실행하고 파일을 실행하면 이제 세션이 실행되는 거예요. 기본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 기본 도구는 그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봤죠. 기본 도구 여기서 봤죠. 기본 도구 보면 이었어요. 그죠? 읽고 쓰고 수정하고 파일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배시는 명령, 쉘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 아까 뭐 pwd, ls, cd 이런 명령들 그걸 이제 배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본 도구를 쓸 수 있는지, 기본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살펴본다. 이미 요거는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일부에서는 파일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거를 다룬다고 합니다. 이제 넘어갈 건데 여기서 영상 또 끊어 가겠습니다. 네. 좀 처음에 좀 굉장히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이렇게 차근차근 잘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볼 때는 그냥 휙 하고 볼 수 있습니다. 휙 하고. 그죠? 네. 처음에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